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박수! 우후!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네, 2023학년도 첫 시작이고 2024년도 임용을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이제 올해로 4번째 수업입니다. 네 번째 수업인데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셔서 올해도 시작하면서 또 얼마나 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말에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여기 오셨던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먼저 받았었어요. 저한테 뭘 제일 좋아하고 뭘 제일 싫어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떠올랐던 게 저는 선생님들이 붙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선생님들이 고배를 맛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올해 저는 정말 더 전력을 모아서 더 시스템화 시켜서 선생님들이 압도적인 합격에 이룰 수 있도록 전력으로 달릴 생각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약간 대충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도 교육학도 정말 압도적으로 붙도록 계속 푸시를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한 번에 제대로 끝까지 가서 올해 딱 끝내실 마음을 가지신 선생님들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선생님들, 이 교육학뿐 아니라 임용시험은 사실 굉장히 잔인해요. 되게 잔인해. 너무 잔인해서 정말 0.33점으로 사람의 당락을 갈라요. 그리고 어떻게 턱걸이로 1차를 붙어도 2차에 다시 그 다음에 거에 붙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전략은 한 번에 1차 점수를 팍 받고 2차를 안정적으로 받아서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걸 삐끗해버리면 한 해, 두 해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사실 그거 상관없거든요. 인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한 해, 두 해가 그 사이에 더 길어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마음이 너무 처절해져.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힘을 잘 만들고 선생님들의 지식을 잘 쌓아서 정말 한 번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제가 그 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교육학 20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고 19점대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교육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온 시험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수업 열심히 들으셨던 선생님들이 정말 19점, 20점대에 너무 많이 있으셨고 그 덕에 붙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제가 굉장히 기쁜 지점이고 두 번째 더 기쁜 지점은 압도적으로 지금 1차를 합격한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선생님들이 보통 뭐 6, 7점, 플러스 6, 7점 혹은 플러스 3점 어떤 선생님 컷으로 붙었어. 그래가지고도 합격한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커플 19, 커플 20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 진짜 제가 약간 소름이 끼치도록 각 지역별, 각 과목별을 불문하고 정말 압도적으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그 점수면 웬만하면 뒤집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면 거기 가서 약간 눕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쵸? 뭐 수학, 국어, 그리고 과학 쪽에서도 있었고 역사, 그 다음에 기술, 정보, 상담은 커플 2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1등이랑 간극 차이가 한 10점 정도 났는데 지금 커플 8점, 7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공부법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리고 멘탈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 선생님들 컷 점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점수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압도적으로 우리 10, 최소 10 그리고 20까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선생님들 만점을 향해서 공부해야 돼. 교육학 20, 전공 80 아시겠죠? 저 사실 오리엔테이션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지금 내가 마음이 끌어올라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죠? 첫 시작부터 단추를 잘 끼고 힘을 모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 절대 만만한 싸움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싸움은 절대 더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정말 전력 투구해야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재능보다 끈기가 훨씬 중요하다. 나는 그래서 끈기도 재능이라고 보겠다. 이것이
지금 저의 모토예요. 어때? 같이 해볼 거야? Are you ready? 아니, 이 정도로 ready 아닌데. Are you ready? Yes! 해야죠. 가볼까요? Are you ready? Yes! 인강쌤, ready? Okay! Go, go, go! 알겠습니다. 네, 약간 조금 처음에 낯설 수 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설며든다고. 저한테 스며든다고? 네, 미안합니다. 네, 보통 그런 표정으로 시작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구호를 외쳐야 되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더 크게 외쳐야 되고요. 인강 선생님도 혼자 있어도 외쳐야 됩니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석시. 잘하는데? 되게 잘해. 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you, teach you. 박수.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으실 텐데 한국말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박수. 좋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약간 표정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막 눈을 살짝 가리시는 이런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약간 그래도 소문을 들으셨죠? 마성의 구호라고. 처음에 약간 부끄럽게 시작해서 시험 보러 가면 계속 혼자서 외치고 있다고. 그 전날 이거 외치다가 울고 가셨다는 선생님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붙들면서 가는 거예요. 저 교육심리 전공자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심리적 처치다. 선생님들 할 수 있다고 믿고 성장한다고 믿고 해낸다고 믿는 거, 그것이 선생님들을 1년 동안 캐리할 겁니다. 아셨죠? 예. 미안하지만 맨날 외칠 거예요. 혹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끝나고 와도 상관없는데 자, 외치고 하는 게 좋다.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도 사실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성장시키고 성취시키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냥 그게 어려서부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제 인생 미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를 이루겠다, 사실 그건 어려서부터 확실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성장시키고 성취시키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가졌던 꿈이에요. 이런 모습일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의 그 여정을 함께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만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자만은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저보다 더 많이 공부법이나, 이거 너무 자랑 같아서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추측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무조건 이 안에서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주인공들을 찾아서 전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씩 일구어가는 거, 그게 내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대단한 부귀 영화를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세상에 몇 개 안 남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도록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그런 놀라운 선생님들이 역사들을 함께 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가장 트렌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향들, 교육 현장의 경향들,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찰들을 통해 선생님들을 캐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풀하죠. 하이 퀄리티, 굉장히 제가 목숨 걸고 선생님들이 좋은 모의고사, 좋은 훈련, 좋은 자료들로 훈련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모고 연습할 때는 막 정말 시간이 빠듯하게 연습하셨는데 15분, 20분씩 남아가지고 19점, 20점 맞으셨다는 선생님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파워풀하다.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교육학뿐 아니라 전공까지 영향력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학은 선생님들 교과의 교과 교육론 있잖아요. 비교과에도 이제 같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심리 같은 거, 생활지도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되게 강조한 부분들이 선생님 전공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진짜 컷이 많이 갈리는 그런 과목들에서 그걸로 붙으셨다는 선생님들이 이번에 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학 되게 열심히 따라오시면 절대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지 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업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임용시험 이제 겨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때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부분은 저희 합격 설명에 올려두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임용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교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죠. 선생님들에게는 교사가 되기 위한 관문이에요. 하지만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출제자의 시선을 가져야 돼. 출제자의 시선. 그게 정말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모고를 풀고 채점을 할 때도 자기의 그리고 우리 스터디원의 그리지만 출제자의 시선에서 봐야 돼. 이 문제가 왜 나왔고 이걸 어떻게 채점해야지 맞을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1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임용시험이라고 나한테는 교사가 되는 관문인데 이걸 출제하는 입장,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주체들을 뽑는 과정이에요. 됐죠? 자, 선생님들은 이제 내년으로 치면 2월까지는 2024년 2월까지는 그냥 임고 준비생이에요. 근데 만약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3월 1일자로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교사가 돼요. 그리고 어머, 신규 선생님 오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 앉아있어.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거 없어. 오자마자 그 학교에 켜켜이 쌓여있던 가장 골치 같은 그런 직무들을 선생님들 마구마구 던져줄 겁니다. 왜냐하면 회피 권한이 없거든. 무조건 맡아서 첫 해, 둘째 제일 고생하는 애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그게 현실인 거 뻔히 알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운영해줄 그 실체들을 뽑는데 그 말은 뭐냐? 교육과정이 뭔지 학교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줄 정말 그런 운영자들을 뽑는 거야. 인력을 뽑는 거야.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육시험이, 이 임용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전공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교육학은 실제로 교육학의 내용들을 자기의 교과 또 자기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역량을 측정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건 어떤 틀에서 이루어질까? 새로운 교육 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고 바로 거기에 투입돼야 되거든. 2022, 2015의 교육 과정을 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딱 알아서 척하면 딱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면접들은 다 그 틀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좋아. 그래서 그럼 잘 생각해봐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뭐죠?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자, 이런 아이는 누가 키울 수 있을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교사가 키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앞으로 이 안에서 계속 문제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역량을 갖췄는지를 1차, 2차에서 계속 어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하려고 하느냐? 1차와 2차의 시험으로 검증을 하죠. 자, 1차 지필, 2차가 이제 실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다시 얘기하느냐? 1차 안에서 교육학이 20점, 전공 A, B가 40점, 40점, 여기가 80점이 돼서 100점이고 100 플러스 100, 200 안에서 이제 점수를 냅니다. 근데 1차 여기에 대한 TO의 1.5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면접을 다 덮어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를 총점 내서 보는 겁니다. 됐죠? 자, 2차 시험은 교과인지 비교과인지 그리고 예체능 교과인지에 따라서 좀 갈려요. 공통은 심층 면접을 봅니다. 그 집단 토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없어졌는데 아무튼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과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교과는 수업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수업 나눔을 하죠. 그리고 예체능은 죽어납니다. 실기까지 해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도 좀 잘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비교과라고 하면은 우리 상담 선생님들, 상담 그리고 사서 선생님,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심층 면접으로 100%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할 게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간이 떨리죠.
왜냐하면 점수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말아먹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함으로 지금 우리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1차를 압도적으로 넘는 거예요. 왜냐? 2차는 때때로 너무 상황이 달라져. 내가 체육인데 내가 못하는 거를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음악인데 내가 못하는 부분이나 잘하는 부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면접을 갔는데 면접관이나 평가실마다 편차들이 생각보다 커서 그 평가실 편차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데 딱 하나요. 어디? 1차. 1차를 압도적으로 붙는 거. 그리고 여기서 발표 나고 여기에 시험을 보기까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1년짜리 준비 기간이야. 1년 해도 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실 교육학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육학은 이번에도 잘 붙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같은데, 20점이지만 20점이 아니고 30점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관여를 하고 있고, 전공 안에 전공의 교과교육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연결이 되어서 여기를 잘 하시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1교시예요. 교육학은 기세다. 수업 시험 보고 오신 선생님들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교시를 잘 봤다는 생각 때문에 2교시, 3교시가 자신감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망했다 싶으면 여기를 그냥 망합니다. 왜냐면 멘탈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대비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초수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셨을 때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한국사 능력시험 상급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건 가능한 빨리 끝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돼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는데 시험 못 보신 분들 계세요. 시험 봤는데 안 되신 분 계세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가채점 자기가 해봤더니 점수가 너무 잘 나와.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하시고 대신 1, 2급 딸 필요 없다. 그냥 상급을 컷으로라도 그냥 넘기면 된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꽈락이 있습니다. 전공 되게 점수 잘 받았는데 교육학 꽈락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상담을 듣고 그 다음에 1년 커리를 타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낭비예요. 무조건 잘 준비하셔서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이 15점이고 구성이 5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내용 15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 구성점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 서결론 특강이 있고 서결론 첨삭을 1월에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쓰기 특강이 있고 계속해서 첨삭을 달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깎이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서 퍼펙트해. 그냥 내용만 챙기면 되고 그냥 글 쓰는 거 쓰라는 거 쓰면 돼요. 그냥 쓰라는 거 쓰면 돼. 진짜야. 되게 오만한 얘기 같지만 정말 쓰라는 거 쓰면 여기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쓰면서 여기까지 다 잡아가는데, 이 15점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과목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심리, 사회, 생지, 그리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파트가 나눕니다. 많게는 막 12과목까지도 나누시고, 왜냐면 다 이렇게 분절해서 보면 12과목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크게 8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생활지도도 사철학의, 교육학개론도 사철학 파트로 넣어서 우리가 다 흡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8개 정도의 파트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교육학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고 드렸어요. 하지만 선이 있어. 어느 정도의 선이죠? 절대 5대5를 넘지 않는다. 전체 공부 시간 중에. 그리고 5대5, 1, 2, 3, 4는 제가 봤을 때 교육학 5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5월을 기점으로는 확 줄어야 돼요. 그리고 7, 8, 9, 10, 11월에는 그냥 문제만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 풀고 그것 내가 다시 살펴보고 그거 부족한 부분 암기만 하게 남겨두셔야 돼요. 나머지 이해와 전반적인 암기 같은 경우는 1, 2, 3, 4까지 끝내야 돼. 뒤에 전공이 몰아칩니다. 전공 80점이잖아. 그거 다 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도록 미리 땡겨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된다. 그게 이제 1, 2, 3, 4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인강 선생님도 이 강의를 1월에 맞춰서 듣고 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교육학을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 7월, 8월에도 1년 커리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시작했다 너무 잘하는 거 시간은 번 겁니다. 대신 정말 벌려면 정말 1, 2, 3, 4월에 교육학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전략을 세우시되 5대5는 넘지 않는다. 자, 그리고 5대5 안에서 이제 시간을 분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주요 과목이 사실 있어요.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과목이죠. 어디가 많이 나와요?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심리가 많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서 계속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15점 4, 4, 4, 3으로 나누어서 오거든요.
그때 갑자기 한 덩어리가 밑에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 생지 교육학개론 뭐 철학 교육사를 버린다. 근데 얘가 갑자기 그 애에 나왔어. 그럼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요한 것 위주로 공부하고 여기는 대신 굉장히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 여기는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나온 부분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이미 중요한 거 다 냈기 때문에 14년도에 시작을 했고 거의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다 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더 어렵게 나오거나 중요한 게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도 그리고 출시 정도 해서 14, 15년도에 딱 매기가 사실 끊겼어. 그러니까 교육학으로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변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사점을 다 누군가가 다 날려버리면 잘못하고 꽈락이 뜰 수도 있어서 여기 내기 되게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만약에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내겠어? 크고 중요한 거 위주로 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테일하게 여기는 주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를 안 하는 건 안 돼. 왜냐면 나오면 정말 꽈락뜰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렇다. 이제 그걸 알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교육학 논술 그리고 지금의 경향 트렌드는 어떠냐 한번 보죠. 자, 선생님들 딱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형태로 시험이 나오든지 간에 이게 올해 문제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시험이 나오든지 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두 장에 써서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이 시험은 선생님 교육 방법의 목차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그대로 인출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본문을 보고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그 문제에 맞춰서 대주제와 연결되게 두 장의 글을 쓰는 게 그리고 6단락의 글을 쓰는 게 지금 안정화된 이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글을 써야 돼. 글을 써야 돼. 그리고 이것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고 있느냐 검증하는 시험이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항상 4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점수 배점이 4, 4, 4, 3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몇 회 정도 안정된 형태예요. 지금 안정기에 들어왔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거의 이 형태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변함없이 나올 것이고 보통 변화가 되더라도 이 안에 선생님들이 변이를 줄 수 있게 나올 것이다. 오케이?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 이제 교육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자,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여기를 방점 찍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디냐? 명칭, 개념, 특징, 장단점, 의효과 시사점 이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의효과 시사점 같은 얘기고 여기가 거의 14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거의 이 안에서 돌았어요. 그리고 21, 22, 23에 오면서 이제 방안. 소위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보통 오픈형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묻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거는 확인해야 돼. 방안은 모고 7, 8, 90, 11월을 하면서 그리고 월말 모고들을 해보면서 연습이 됩니다. 연습이 되고 그리고 보통 방안을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1, 2, 3, 4월에 봐야 될 때는 어디다? 명칭, 개념, 특징, 장단점, 의, 효과, 시사점이 같은 맥락에 있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결국 답으란 얘기죠. 결국 답으란 얘기지만 명칭 문제가 한 2회 정도는 안 나왔다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기본적인 그 이론들을 숙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때로는 쓸 것을 되게 많이 줘. 쓸 걸 되게 많이 주고 때를 좀 줄여서 쓸 것들을 좀 줄여주기도 해. 그렇지만 뭐가 어떤 문제로 나올지는 사실은 매 경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할 수 있는 점은 뭐다?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시간 내에 쓸 수 있게 가야 된다. 2장을 쓰는 시험이에요. 얼마 동안에? 60분 동안에. 그리고 1초도 넘기면 안 돼. 그러면 뺏깁니다. 시험을 못 봐.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쓰고 점검까지 끝낼 수 있게 훈련을 해서 가야 되는 시험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시험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죠.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면서 이거 쓰는 훈련하시면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픈형 최강자다. 예.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니 그 남들이 그랬다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방안은 어떻게 나와도 충분히 대비하실 수가 있어요. 대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비하신 게 1차와 2차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7에서 10일에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여기를 중심으로 가고 선생님도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문제들과는 어떤 경향의 차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전에는 정말 아까 달달 외운 방식대로만 쓰면 됐어요. 개념, 특징, 명칭, 장단점, 의효과, 시사점 외우면 그냥 쓸 수 있어. 근데 이제는 단순하게 이것을 외울 수 있게 만들어서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엄청 많은 상담을 받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개념을 다 달달 외웠다. 청킹 다 따서 외웠다. 근데 쓰지 못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달달 외워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출하는 것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관점에 맞춰서 쓰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난 답을 썼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미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온지가 끝까지 미궁인 거예요. 점수가 나왔지만. 그것은 지금 바뀐 경향 때문에 그렇고 그대로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누구든지 훈련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지금은 관점, 입장, 측면 여기를 되게 강조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문제에 맞춰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나 조건에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그 조건에 수렴하는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 조건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사실은 글만 봤을 때는 꽤 잘 쓴 말이에요. 1년 동안 교육학을 공부하고 인고생으로서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교육학적으로 완전 다른 얘기 쓰진 않죠. 예를 들어 이거야.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싸대기를 때린다.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그럴싸한데? 근데 여기서 묻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좋은 말을 썼는데 틀려버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관점, 입장, 측면, 즉 다시 말하면 조건이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역시 이제 7에서 11월에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이론들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장입니다. 현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임용시험이에요. 선생님한테는 교사가 되는 관문이지만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교사는 누구야? 이 교육과정 운영해서 학교가 굴러가게 해줄 사람이에요. 학교가 굴러가게 해준다? 현장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 대응 방안이 필요하죠. 지원 방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장 방안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안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서도 선생님들이 이것을 대비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 카페에 매주 교육 기사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기사들을 다 꼼꼼히 읽어보실 여력은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데 가지만 예능 기사 봐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 아이유가 누구랑 사귀는지 무슨 상관이야. 진짜 좋겠다. 그치? 자, 그렇지만 아무튼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 교육 기사를 보세요. 교육 기사만 모아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키워드 중심으로도 쫙 보시면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지식은 선생님도 구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성주의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한 번에 빡 지식이 생겨라 뿅 이게 없어. 계속 넓은 데서부터 만들어가고 높여가고 쌓아가고 뿌리를 내려가야 돼. 이제 그때의 큰 이제 자양분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육학을 준비하실 때는 심층적인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순 암기로서 승부 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거의 2, 3년 전에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4년 전까지의 시험들은 다 커버가 됐지만, 그러니까 작년 말 22년, 21년, 20년도의 시험부터는 사실은 암기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드시 깊이 있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암기 아니라 그 각각의 핵심 개념들을 깊이 있게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숙지한다는 것은 명료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꺼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숙지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 말을 할 수 있는지, 말로 그렇게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글로 나 역량 있어요를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뽑는 거예요. 글로 할 수 있느냐 1차,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면접. 그래서 말하고 씀으로써 선생님들의 실제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것이 1년 동안 선생님들이 임고를 대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가 합격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일단 상반기 1에서부터 6월까지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인풋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읽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면 7에서부터 11월에는 이 아웃풋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말하고 쓰는 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1에서 6월은 이것만 하고 7에서 11월은 이것만 하냐? 아니죠. 이것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서로를 구성해 주기 때문에 무게를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7, 3이라면 여기로 하반기로 가게 되면 여기 3, 7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인풋과 심층적인 이해는 사실은 1에서 6월 사이에 가능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반기라고 얘기하는 우리 7에서 11월에는 여기를 준비하셔서 아웃풋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선생님들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실 것이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 이제 강의 때마다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인출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제 교육학이나 뭐 전공 공부 계획을 세우면 책을 읽는 것을 표현하는 회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십니다. 근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공부해보시면 바로 알게 되는데, 내가 읽는 것만으로 절대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거의 없으신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단어를 읽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기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한자어가 일단 너무 많고, 나는 이렇게 긴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가장 긴 글들, 인스타 아니야? 트위터 몇 장 안에 이 정도 아닙니까? 일단 기사가 막 되게 길어지는 그런 데 있으면 글이 너무 길어 못 읽었다 이런 댓글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긴 글을 못 읽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가 더 많이 들어있고 모르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교육학 책이 읽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rereading, 다시 읽는 것은 공부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회독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출 꺼내는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기 위해서 당연히 넣어야 되지. 그리고 넣는 것의 대부분은 일단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강의입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최대한의 많은 이해를 구성하고 가세요. 그러려면 일단 저는 이해가 잘 되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강의를 틀어놓고, 혹시 인강선생님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죠?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인풋의 통로가 닫힙니다. 눈을 떠야 되고요. 떠보세요. 다 뜬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뜨고, 그쵸? 그리고 귀를 이렇게 좀 벌리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귀를. 귀가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귀를 쫑긋. 토끼 해잖아요. 귀를 쫑긋 하시고, 가능한 흡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저는 이제 구조도라든지 형성평가라든지 그걸 먼저 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를 알고 가셔야 회독할 때 그 단어가 중심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 중요한 게 변별이 안 돼.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읽었지만 시간은 갖고 많이 졸았고 머릿속에 들어간 건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합격 설명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보세요. Critical Importance of Retrieval for Learning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인출의 아주 중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뭐 다시 더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시면 practice test, 연습하는 시험을 본 거예요. 연습 시험, 뭐 형성평가 이거를 본 집단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final test performance, 마지막에 최종 시험을 얼마나 잘 봤냐 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 뭐 개념 시험, 뭐 팩트 시험 여러 가지 군에서도 다 떠나서 리스터디 그냥 다시 책 읽는 거를 했을 때보다 practice test 시험을 보면서 공부한 집단들이 훨씬 더 거의 2배 가깝게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선생님들 기억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기억해야 되잖아. 기억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시험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 뭐냐?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어를 영어 이제 교과 선생님들 단어를 많이 외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단어를 읽어. 그럼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꺼내면서 그냥 단어만 써놓고 한글을 써보고 한글만 보고 영어를 써보고 이게 훨씬 더 2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모든 교과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런 거 알죠? 아무리 현우진 선생님인가요? 수학을 막 풀어.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지. 자, 혼자 풀어봐. 못 풀어요. 근데 복습을 한다고 그걸 또 봐. 절대 못 풀어. 아는 건 딱 이거예요. 자기가 혼자 풀어보는 거. 다시 풀어보고 내가 어디 틀렸는지 보고 그 지점을 다시 고치는 거. 그래야 학습이 됩니다. 오케이? 교육학도 똑같아요. 교육학도 전공도 똑같아요. 전공도 다 어떻게 해야 돼? 인출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요 문장을 제가 선생님들 진짜 맨날 강조를 하는데 repeated studying 반복하는 학습은 after learning 학습한 이후에 내가 반복하는 공부를 해. 즉 다시 책을 읽는 거죠. 해독을 하는 거죠. 이거는 has no effect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디에? delayed recall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회상을 했을 때 그러면 뭐가? but repeated testing 반복하는 시험만이 produce a large positive effect 아주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테스트하듯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테스트하듯이. 그래서 이제 인출 시스템을 수업에서 씁니다. 인출 시스템 첫 번째는 수업이에요. 일단 수업에서 큰 이해를 도모하시고 제가 수업에서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왜 물어보는 거야? 대답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하세요. 안 나와? 헛소리가 나와. 그래도 그 소리를 내던지 뭐라도 내려고 막 머릿속을 막 뒤져보세요. 머릿속을. 물론 든 게 없어서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뒤져봐. 그리고 나서 답을 듣잖아요? 그러면 걔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무르르듯이 그냥 이 강의를 틀어놓고 들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귀등듣기라고 해서 그냥 남는 배수를 틀어놓기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들리거든요. 왜냐면 어조가 바뀌니까. 그때 빨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정말 큽니다. 지식은 구성주의예요. 한 번에 뻥이 없어. 계속해서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구조도 빈칸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시면 수업 구조도 인출, 형성평가, 스터디,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되고요. 1, 2월에 제발 단거나 노트 만들지 마세요. 단거나 자료를 만들겠다면서 책을 막 4-5개 펴놓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이제 재수를 하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그 다음에 그걸 보면 효과적이거든. 내가 만든 거라서. 근데 올해 끝내겠다? 책을 낼 거야? 뭐 할 거야? 아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붙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정리를 100날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만약에 정말 내가 단권화를 하고 싶다. 그럼 7, 8월쯤이나 5, 6월쯤에 하시는 거 괜찮아요. 어느 정도 뭐가 중요한지 알고 그래도 내가 정말 잘 모르는 것들을 추려낼 수 있을 때 중요하지만 잘 모르는 거 추려낼 수 있을 때 1, 2, 3, 4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한다고 했다가 영원히 정리하고 끝납니다. 정리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할 것 같죠? 제가 수많은 과외를 해봤어요. 야, 필기노트 기깔나는데 점수 안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정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빨리 인출 중심으로 공부한다. 대신 정리는 제가 해드려요. 그 자료를 많이 쓰세요. 아시겠죠? 나 지금 멋있지 않았어? 정리는 제가 해드려요. 예, 자, 좋아요. 자, 수업을 들으십니다.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월 계속 반복이 이 안에서 돕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충분히 듣고 따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되게 감격적인 합격 사례 중에 하나는 중간에 저 어떡해요 선생님 하셔도 계셨어요.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암 판정을 받으셔서 인강으로 들으시다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한참 울고 가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몇 달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붙었다고. 교육학을 손도 대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19점대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학을 사실 정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외우지 못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강의를 3번 결제하셨대요. 그리고 강의 그걸 다 듣고 가셨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다못해 그 강의를 집중해서 머리로만이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출 중심으로 하면. 그래서 충분히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저를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1대1로 맞춰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대일의 직강에 있어도 계속 이렇게 선생님들을 쭉 봅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시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나중에 얼굴이 익숙해져서 선생님들의 상태가 좀 미안해 보여요. 예, 인강 선생님들 30cm 안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서울대 박사가 과외 갔어? 예,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잘 됩니다. 나 진짜 과외 너무 오래 했어.
강의 다른 거 영어 수학 너무 오래 했어. 학원에서도 오래 가르쳤어. 왜냐면 저 from 흑수저기 때문에 제가 학비 벌어야 되고 생활비 벌어야 돼서 가르치는 걸 업으로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수 올리고 성적 올리고 공부 잘하게 하는 거는 내 전문이야. 이번에 누가 잘할 거야? 너야 너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고 계속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 2월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이제 형사평가 뭐 서결론 청사 이렇게 있다고 했죠. 1, 2월에 하시면서 몇 가지 얘기 들으면 1월 17일에 서결론 특강을 할 겁니다. 서결론 특강 화요일이고요. 3시부터 5시에 하게 됩니다. 서결론 특강 있고 설날에 23, 24일 휴강을 합니다. 이거 제가 강의를 사실 그냥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해커스가 쉰대요. 예. 강의하는 게 나은데, 네. 전 붙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리고 종강 2월 28일에 하고,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3월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서교론 특강을 한 다음에는 선생님들 요거를 쉰다, 그 주에 선생님들이 첨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서결론 만능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능 틀을 만드는지 소개해드려요. 그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이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론과 결론을 구성하시고 올리시면 첨삭을 해서 드립니다. 이제 그거를 시험 볼 때까지 내내 돌려 쓰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이제 30초, 1분 컷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거기다 몰빵하죠. 어디 본문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이 만능 틀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결론 특강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특강과 수업을 통해서 인출과 깊은 이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층적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 이해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제 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 우리가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 그쵸?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이 안에 입이 있다는 거 있죠? 알죠? 봤죠? 예, 있어. 입이 있어. 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눈입 싹싹. 눈입 싹싹이에요. 싹싹 뭐예요? 필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필기 조교 선생님이 필기해서 줄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주 수업을 듣기 전에 업로드가 되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인강 듣는 선생님들 모든 단어를 다 적어야 된다 이제 강박이 막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일시정지를 수없이 들어서 50분짜리 강의를 120분 혹은 뭐 이렇게 130분에 걸쳐서 듣는 경우들이 생기죠. 절대 안 돼요. 절대 멈춤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세요. 왜냐하면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이렇게 범위가 큰 시험의 주요한 공부 방법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 번 돌려야 돼. 여기서 계속 보면 선생님들 정석 골라요. 선생님 정석 봤어요? 계속 그 집합만 하다 끝나는 거. 예, 알겠죠?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들 창세기만 보다 끝나는 거 알겠죠? 이번에 임고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 앞에만 보다가 교육의 이해만 보다가 절대 안 돼. 아시겠죠? 무조건 끝까지 가고 또 돌리고 돌리고를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절대 누르지 말고 가시는 거 눈입 싹싹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제가 구조와 인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라이브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 이게 어떤 과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약간 강의 요약본 같은 게 있어요. 보시고 구조도 보실 때도 제가 가리면서 보셔라 얘기 드렸죠.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머릿속에 인출을 교육평가가 뭐가 있지? 잠깐만. 그러면 판단 중심 모양 뭐가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단으로 옮겨가면서 인출하듯이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여기도 중요한 개념어가 뭐가 있는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회독하실 때는 그 중심적인 거 부분 정도로 보시면서 보셔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있는데 꼭 한 번씩 풀어보세요. 인출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 뭘 할 수 있냐면 제 구조도에 빈칸을 뽕뽕뽕뽕 따라 뚫어서 드려요. 이거 답은 어디 있을까요? 책에 있어요. 책에 그 파트 가서 보시면 여기가 답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1, 2월에 가장 겪는 어려움은 강의를 들었는데 빈칸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는데 빈칸이 채워지나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도둑놈 신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쓸 수 있는 것만 써. 그 다음에 답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책을 다시 확인하고 보면서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데를 가리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출 중심 공부입니다. 되게 별거 아니죠. 근데 되게 그게 강력하다? 전공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형성평가를 드립니다. 형성평가는 우리가 이날 수업하면은 그 다음날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 거는
월요일에 올라가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형상평가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되고,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저희 9시 40분 시작이지만 한 8시 40분 정도부터 유인물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오셔서 푸세요. 미리 오셔서 푸셔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답은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몇 번이 답이야.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회독보다 이걸 먼저 하세요. 오케이? 회독을 해도 이걸 못 써요. 근데 이걸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걸 먼저 채워보시고 거의 나오는 게 없다. 그냥 바로 책으로 가세요. 일단 한 장을 딱 끝까지는 풀어봐. 끝까지 풀어본 다음에 다 오지 않으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책으로 갑니다. 책으로 가서 그 부분을 그 부분 줄을 쳐보세요. 거기가 중요한데요. 거기 줄을 쳐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 옮겨 적으시는 거 되게 좋은데 만약에 시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거기 있는 키워드만 여기 적으세요. 지금부터 문장으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문장 연습은 어차피 나중에 계속해요. 근데 여기 문장으로 다 쓰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1은 일단 밑줄 치시는 거. 대신 볼펜으로 치지 마시고 샤프로 치세요. 나중에 지울 수 있게. 네,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워드 정도 적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스터디를 짜드릴 거예요. 필수는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데 스터디 하시거나 혼자 복습하시거나 하실 때 회독보다도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하세요. 이걸 해본 다음에 회독을 하세요. 그럼 머리에 들어와요. 왜냐면 거기가 중요한 데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글이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아, 이게 교육과정의 특징이라는 거구나. 아,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적어놓은 말이 이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상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훨씬 더 잘 학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예,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 자, 스터디 조직을 해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혼자서 공부를 끝까지 다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실은 열심히 할 생각은 없다. 그럴 수 있잖아. 그냥 뭐 진짜 뭐 느낌 보는 거야. 그래서 1월 1월 들어보고 뭐 아니면 인고 그만둘 생각이야.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 그냥 신청하지 마세요. 분위기를 흐립니다. 미안한데 집단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이 카페에서 되게 힐링하고 가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자기 공부 막 퍼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나는 재미없어, 안 해, 교육학 싫어, 이거를 어느 한 스터디 집단에서부터 시작돼도 금방 퍼집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가는 커리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듣지 마시기를 추천드려요. 오케이? 자, 만약 근데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수요일에 저희 카페로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 링크인데 거기서는 그냥 스터디 조직만 합니다. 다른 상호작용하는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스터디 조직만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딱 4명씩 배정해 드리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만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명씩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운영해. 만약에 재수생끼리 하고 싶다, 여자끼리 하고 싶다, 남자끼리 하고 싶다, 무슨 과목끼리 하고 싶다, 짝스를 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거는 저희 카페에서 같이 스터디해요 이런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시면 거기서 잘 구해집니다. 그렇게 구하시고 아 근데 나는 그게 이미 소모적이야, 배정해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 하시는 분은 저희 밴드에 초대를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겠다, 온라인 먼저 쓰고 아래파 자기 이름.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오프라인 자기바 자기 이름 해주시면 온라인은 4명끼리 오프라인 4명끼리 해가지고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도 랜덤이고 재수 엔수도 랜덤이고 남녀도 랜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를 1월에 한 번 첫 주에,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드리고 그리고 2차 스터디를 배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배정이 되는데 1년 하실 선생님들 일단은 이렇게 1년이든 1, 2월이든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 이때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3, 4월에 하고 싶다 그러면 3, 4월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 하다 오프라인 받고 싶거나 오프라인 하거나 온라인 하고 싶어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양해를 구하시고 나오셔서 따로 다시 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 팀원이 빠졌어. 근데 4명이기 때문에 빠져도 굴러는 가거든요. 근데 충원하고 싶으시면 다시 카페를 통해서 충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저희가 수, 목, 금 신청받고 토일에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수에서 금요일에 신청이고 이렇게 꼭 자기 이름 온인지 오프라인인지만 정해서 오셔야 된다. 직강 선생님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만나서 아무래도 끝나고 하고 가면은 안 빠지고 잘합니다. 자, 온라인 선생님들 잘하셔야 돼요.
막 대충 빠지고 막 모른 척하고 대답 안 하고 읽씹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죠? 열심히 하실 분 신청하시면 100% 이걸로 합격합니다. 저희가 스터디 운영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스터디 원들이 보통 점수 평균이 비슷해져요. 17점대, 18점대, 19점대. 그리고 팀끼리 다 합격해서 같은 지역에 같은 과목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막 있어요. 그 굉장히 사실은 잘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합이 좋아요. 그래서 믿고 열심히 하실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네, 얘기 드리고요. 자, 첨삭 2번 1열에 있죠? 홈페이지로 업로드를 합니다. 쓰실 때는 반드시 손으로 쓰시고 대신에 업로드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글 타자로 써야 합니다. HWP 파일만 받아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들이 자신 쓰신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 HP 파일에 넣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 타자를 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자기가 잘못해서 오탈자를 했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 있죠? 1차 자기가 검열을 해서 올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형성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해. 그래서 1차 자기가 걸으시고 그 안에서도 첨삭받을 거 많아요. 하기 때문에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메모를 달아서 첨삭을 해드립니다. 한글 파일로 업로드 하시고 이 파일 안에 자기 이름, 해커스 아이디, 전화번호, 과목 정보를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중에 점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엇갈리지 않으므로 이렇게 해서 주시고 파일명도 자기 이름닷컴으로 해서 HWP로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첨삭 2회인데 1, 2월은 서결론 첨삭이 1월 17일 부분에 이뤄지고요. 실전 모의고사가 2월 28일에 있습니다. 2월 28일에 수업 끝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첨삭 글을 써서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내로 맞춰서 올려주시는 분들은 다 첨삭을 해드려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늦어짐이 없이 무조건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혹시 이번에 좀 이제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늦춰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시간 내로 해드리면 다 해드립니다. 대신에 시간이 넘어서 저한테 개별로 주시는 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1대1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선생님들께서 꼭 시간 내로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 자기가 직강인지 인강인지에만 구분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첨삭이 가능하다. 제가 스스로 무덤파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선생님 꼭 첨삭 바르세요.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8점, 꽈락, 10점, 7점, 여기서 19점대 20점까지 올라가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첨삭 너무 중요합니다. 꼭 받으세요. 제가 굉장히 시스템을 갖춰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를 해볼 테니까 어떻게든 선생님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간 지킬 것. 됐죠? 그러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처음에 받으면 이 정도로 첨삭을 받습니다. 여기 문장마다 거의 첨삭을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주술 호응이 틀렸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뭐 둘째, 셋째라든지 뭐 내용적으로 틀렸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서 메모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저희 첨삭진들이 어마무지합니다. 고대 국어교육과, 서울대 국어교육과, 논술 선생님으로 계속 20년 선생님 하신 선생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대거 첨삭진으로 같이 하고 저도 계속 교차로 점검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첨삭 퀄이 진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알겠죠? 네. 웃지도 않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아무튼 하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은 시험 점수도 내드리기 때문에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뭐 지금 아직 끝나는 게 아니고 마무리라니까 조금 지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1시간 반씩은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공이 90분이잖아. 그래서 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공부법.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합격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제가 정말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how to achieve,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성취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재능이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간만큼을 충분히 활용하면 나중에 완전 학습이라는 걸 배우는데 마치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취할 수 있다. 근데 성취하는 데에 탁월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시험을 보시잖아요. 압도적으로 합격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절대 컷 점수를 생각하면서 컷으로 붙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이 시험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7년, 10년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긴 인생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마침내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그 사이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두 번, 세 번째만 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하므로 반드시 압도적으로 합격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을 맞겠다고 공부를 해야 약간 컷을 상회해서 붙는 경우가 많지, 컷 점수니까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컷에서 0.33, 2점이 모자라서 자꾸 떨어져요. 근데 선생님, 그게 되게 작은 점수 같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실수로 점수를 누출합니다. 어떤 점수를 누출했냐면 1.5배수 컷 점수하고 1배수의 컷 점수를 누출했어요. 근데 어떤 과목은 컷하고 1배수의 차이가 1점이에요. 1점. 그거보다 더 적은 과목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무슨 말이냐? 컷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거의 50%가 있다고 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1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 되게 안타깝게 떨어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못 올라가요, 선생님들. 그리고 컷으로 붙잖아요. 진짜 100점으로 맞아서 제가 합격한 사람 봤는데 컷으로 붙어서 웬만해서 합격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무조건 1차 점수가 높아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몇 점 차이로 떨어졌냐는 언제까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붙어야 돼. 어떻게? 압도적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100점까지 요구하는 거 너무 과한 것 같으면 적어도 선생님들 플러스 10, 컷에서 플러스 10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학으로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공은 올라가면 거의 비슷해요. 전공 거의 비슷해져. 근데 전공 교육학에서 1, 2점 차이가 나요. 근데 압도적으로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육학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0.34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전공을 날로 하지 않아요. 교육학 20점짜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80점짜리를 대충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열심히 하세요. 대신 5대5를 절대 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제 점차 비율을 조정해 줄 겁니다. 1, 2, 3, 4월에 대한 얘기예요. 5대5는. 절대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시고 커플 10을 계속 목표로 잡으세요. 사실 나는 100점을 얘기하고 싶어. 100점이 되도록. 근데 제가 100점까지 얘기하는 커플 10을 얘기하는 것은 100점에 집착하는 순간 너무 작은 지엽적인 거 지금 집착하게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큰 뿌리부터 잡고 그 다음에 줄기를 점점 해가지고 그걸 넓혀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플 10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요행 공부법. 제가 급히 만든 공부법이에요. 자, 사실 자기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주요한 연구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법이고 자기조절 학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제 지금 관심사는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걸 공부하려고 간 건데, 제가 자기주도학습법 전문가로서 EBS도 다녔거든요. 예, 얘기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면 무요행 공부법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교육학을 90, 11월에만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교육 과정, 평가, 행정, 하나 못 빠졌지? 방법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나올 거야. 계속 그렇게 나왔어. 이것만 하고 들어가도 돼. 근데 꼭 자꾸 0.33점 때문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요행을 바라죠? 자,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대충 공부에 붙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포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허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허세는 근데 아무것도 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여기는 요행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요행 나한테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하세요.
미안한데 더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시간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이 시점으로 오지 못해요. 무조건 시간은 가요. 어떻게 뭔 수를 써도 시간은 무조건 가요.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농도 아주 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해? 그러면 진하게 쓰세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진하게 쓰세요. 어떻게 더 많이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실로 승부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행운이 따라옵니다. 운은 필요해요. 내가 좋은 평가관도 만나야 되고 내가 공부한 범위 안에서 나와야 돼. 근데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러면 내 범위 안에 있어요. 나한테 행운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던져주는 행운이 아니고 내가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떡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미 나이가 이렇고 나는 어쩌면은 그렇잖아. 학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몸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그거 어떡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것도 안 할 거야? 그럼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은 나한테 있어.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양이에요. 양치기 공부법을 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세요. 얼마나 공부해야지 많이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커플 19, 20 그래서 저희 수석에서 뭐 2, 3점 약간 밑으로 가는 그 점수대를 형성하신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14시간 공부했대요. 근데 14시간은 제가 볼 때 많이 빡세요. 근데 물론 이제 일병행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는 열애로 할게요. 거기는 이제 다른 제가 공부법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이제 스터디 마멘데스 얘기를 드렸고 일반적으로 내가 공부에 몰입해서 올인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8시간은 약간 커플 1, 2점으로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연구를 작년에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나중에 정말 데이터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엄청난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시면 사실 그런 능력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많이 못해.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세요. 그리고 점차 1시간 반을 텀으로 가시고 10분 쉬고 이렇게 바꾸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1시간 반씩 가기 때문에. 알겠죠? 네, 집중력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10시간 공부하시고 시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열품타를 운영합니다. 제가 다른 피드백은 거의 잘 못 드리지만 그냥 팀을 구성해 드리고 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서로 그냥 보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스스로 사기치지 마세요. 막 밥 먹으러 가면서 그냥 켜두고 이런 사람도 있어. 괜히 남들 압박 주려고 그러지 마. 왜 그래? 진실되게 살아. 알겠죠? 예, 이거 아무도 가르치 없지만 스스로 진실되게 알겠죠? 핸드폰 보고 막 넷플릭스 보면서 그걸 왜 열품타는 왜 틀어놔?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생각보다 성질이 좀 이상한 편. 자, 열품타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링크를 수요일, 목요일 내에 올릴 테고 계속 팀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선착순이 안 됐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팀이 생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할게요. 뭐냐면 올인팀, 그리고 일병행하고 학업 병행팀, 그리고 스터딩 마멘드 육아하는 팀.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겹쳐.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일병행하면서 올인하는 사람을 보거나 육아하면서 올인하는 사람을 보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미 패배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육아만 일병행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안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심리적인 것을 위해서 세 가지로 하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그리고 맨날 켜놓고 하세요.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혼자 하는 이 외로움 싸움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몰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니까 들어오시고 제가 아주 가끔 가서 깨우긴 합니다. 상타, 격학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자기를 깨웠다 그러면서 전주하세요. 들켰다. 나의 방탕이 들켰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깨움받고 공부 5시간씩 더 했다 이런 분들 계셨어요. 자, 그 다음 스님 공부법입니다. 뭐 제가 사실 스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잘 몰라. 근데 이제 스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아침에 제가 옛날에 이제 살았던 집에 저 멀리에 그 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4시인가 4시 반쯤에 딩 제 성대모사 달인이에요. 딩 이게 뭐야? 딩 종이 울려. 4시에 일어나신 거지. 그래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뭔가 이렇게 스님 체조를 하시고 밥을 짓고 명상을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할까?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나를 깎아먹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14시간 막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칠 것 같거든. 14시간을 하는 내 자신이 이미 앉아있는 거 자체가 너무 괴롭거든. 그러면 금방 그만둡니다. 14시간씩 1년에 달리시던 분들이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가야 돼. 선생님 지금부터 1년을 가야 돼. 사실 1년하고 1개월을 더 가야지 2차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 스님처럼 루틴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루틴을 잡아서 해서 공부가 어떻게 되게,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공부를 습관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내가 조절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두 가지죠.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인지하지 못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루틴대로 가야 된다. 스님처럼 대단히 조절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능력과 조절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어, 내가 인내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에너지가 소모돼요. 모든 공부 에너지가 공부에 갈 수 있게 나머지를 습관화 시켜야 된다. 자, 제가 10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의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어. 아침에 이제 오전부터 하지만 9시, 12시, 1시, 6시, 10시, 11시 혹은 12시를 잡아봅시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선생님도 보세요. 차이는 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적어도 토일 중에 하루는 좀 쉬셔도 괜찮아요. 3등분으로 나눠서 2텀을 쉬세요. 2텀을 쉬고 한 텀은 공부해.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월, 화, 수, 목, 금이야. 여기까지 루틴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3시간이죠. 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습니다. 자, 그리고 1시부터 6시까지 공부해요. 여기 5시간이야. 맞지?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 빼먹었네. 7시까지 또 밥 먹어.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다시 3시간 혹은 2시간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시간이 나오죠. 이거 그냥 계속해요. 그냥 계속. 습관처럼, 그냥 스님처럼. 그냥 뭐 고3 야자, 여러분 야자 세대가 아닌가요? 예, 야자 하듯이 계속 이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일이 있어요. 토일을 어느 한때를 고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기 일요일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빼고 저녁 먹은 다음부터 여기 한 3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도 그냥 공부해. 아니 뭐 인생을 조금 나중에 즐겨도 괜찮아요. 뭐 대단히 인조이 하려고. 그쵸?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탁월해, 아인슈타인급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공부하면 돼요. 더 많이 공부하면 돼. 그리고 오고 가면서 그 강의 귀로 듣고, 남는 배수 뒀다 뭐예요? 계속 귀로 듣고, 라디오처럼 계속 틀어놓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든 시간이 깔때기처럼 공부 시간으로 모이고, 이 공부는 내가 대단히 애써서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앉는 거야. 직강 선생님들도 9시 40분에 강의 시작하지만 일단 9시 이전에 공부를 시작하게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현수평가 풀어보고 강의 시작하고, 약간 점심 늦게 먹어야 되는 거 좀 미안해, 약간 참았다가 먹고, 그래서 공부 끝내고 가는 거야. 알겠죠? 이것은 알겠죠? 그래서 올인이라면 10시간 합시다. 10시간 하고, 처음부터 잘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약간 워밍업을 시켜서 1월 내에 10시간 텀에 들어가세요. 조금씩 올려서. 알겠죠? 예. 그래서 습관처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습관이 되는 순간 내 인지 밖을 벗어나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놀게 됩니다. 공부 시간을 조절하고 집중할 수 있어. 그리고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점차 이 텀을 늘려서 90분 하고 10분 쉬는 방식으로. 90분 했으면 20분 쉴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점차 텀을 90분까지는 늘리는 걸로 준비하시는 거 되게 강력 추천드리겠어요. 나 너무 디테일하게 요구했어요? 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들. 예. 그리고 도움 추구. 이 부분이 이번에 답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기 조절하는 학생들에게 계획 다음에 뭘 도와줄까? 도움 추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알려준다. 이런 거 답으로 쓸 수 있거든요. 도움 추구가 뭐냐? 영어로 하면 help seeking이에요. 도움을 추구해,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학습을 잘하려면 도움 추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교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도움 추구일 수도 있는데, 일단 카페요. 제일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보실 수 있고요. 설보영 카페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예, 산타 에듀입니다. 산타 에듀. 네이버 카페고요. 네,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안에서
질의응답도 받아드리고 그리고 교육 기사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여러 가지 공지들도 수업 공지들도 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등업하시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등업을 하는 게 조금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등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댓글 5개를 다시면 됩니다. 뭐 수강 후기나 그 전체 공지에 댓글 5개 아무거나 다시면 되고 그리고 설문 링크가 있는데 설문을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증을 인증해 주셔야 되는데 수강증 인증하실 때 본인 이름이 들어간 수강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증해 주셔야지 그 선생님들 그 등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 들어오시면 약간 자유이용권을 끊은 것처럼 지낼 수 있더라 막 이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등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도움 추구하면서 질문을 하실 때 검색을 꼭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이미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일단 해주시고 약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우리 교육학의 도서관을 만드는 게 지금 저와 질문 조교 선생님의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질문 여기서 일단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몰라 그래도 다른 질문이 많아? 그럴 때는 글을 쓰세요. 근데 글을 쓴 다음에 자기가 쓴 글을 꼭 제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글을 해독하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생각보다 씁니다. 무슨 말을 질문하셔서 잘 모를 때가 좀 미안한데 있어요. 예, 주스로응이 안 맞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정성 들여서 답을 달아드리는데 바로 답을 보자마자 지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대로 두시면 그 다음 분들이 보통 비슷하게 다 궁금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3가지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바쁜 와중에 그쵸 카카오톡 친구 찾기 설보영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채널 추가하시고 혹시 내가 정말 멘탈이 무너져 나 진짜 이명 때려치고 싶어 하실 때 때려치지 마시고 저한테 고민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때로는 전화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친구 사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 줄 알고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전화 상담해달라고 수신 차단을 해. 그럼 제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항상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그 분기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때그때 공부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은 1년 커리큘럼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셨지만 그래도 약간 마음이 불타오르네 이런 상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타는 거 금방금방 식어요. 순간의 타오름으로 이거 1년 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틴, 스님처럼 계속해서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믿으세요. 중간에 많은 의심이 듭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 맞는 시험인가? 왜 봐도 다시 모르겠는가? 똑같이 모르겠는 거 8번 경험해야 9번째에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쌓이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서 끝까지 가신다고 하면 선생님들 정말 그 다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